34년 동안 일만 하며 쉼없이 달려온 당신, 이제 퇴직을 앞두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혹시 이제 나는 뭘 해야 할까? 라는 막막함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매일 반복된 일상이 멈추는 순간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건 안락함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불안과 걱정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50대, 60대가 되면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더 커지죠. 더 이상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현실,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는 막연함, 그리고 가족에게 짐이 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 모든 게 머리를 짓누르며 악몽처럼 다가오는 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퇴직 후의 삶, 악몽을 현실로 만들지 않으려면 34년 동안 일만 하며 달려왔던 한 중년 남성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퇴직이 다가오자 걱정과 불안으로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의 이야기 같지 않나요? 사실 퇴직은 누구에게나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잘 준비되지 않은 퇴직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삶의 안정감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위기입니다. 1. 퇴직 후 빈 시간을 감당하지 못한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퇴직 후에는 여행도 하고 취미도 즐길 거라며 막연한 기대를 품었죠.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매일 아침 눈을 떠도 할 일이 없는 공허함에 괴로웠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 9시에 눈을 떴는데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때우는 게 일상이 됐죠. 김 씨는 퇴직 후 불규칙한 생활과 무기력함으로 건강까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무언가를 배우기로 결심했고 지역 사회복지센터에서 봉사를 시작하며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교훈 퇴직 후의 시간을 목적 없이 보내면 불안과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활동을 찾고 삶의 의미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2. 경제적 준비 부족으로 가족과 갈등을 겪은 박 씨. 박 씨는 퇴직 전까지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나는 내 연금으로 충분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생활비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가족들은 박 씨에게 소비를 줄이자고 했지만 그는 자존심이 상해 갈등만 커졌습니다. 결국 그는 늦은 나이에 재취업에 나서야 했고 고된 일로 건강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교훈 퇴직 전에 철저한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월별 예산을 점검하고 예상치 못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준비 없이 퇴직한 후 고립감을 느낀 최 씨. 최 씨는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며 안정적인 연금이 있었기에 퇴직 후 삶에 대해 별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퇴직 후 인간관계의 단절로 심한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인간관계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퇴직하니까 연락이 끊기더라고요. 하루 종일 집에서 혼자 TV만 봤어요. 최 씨는 우연히 노인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야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교훈 퇴직 후에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퇴직 후의 악몽을 막기 위한 3가지 준비.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가 없다면 그 시작은 악몽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성공적인 퇴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퇴직 후 시간 활용 계획 세우기. 퇴직 후에는 새로운 일정을 계획해야 합니다. 취미, 봉사활동, 운동 등 하루를 가치 있게 보낼 방법을 미리 정리하세요. 재정 계획 철저히 준비하기. 퇴직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대신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 예상 생활비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및 확장하기. 퇴직 후의 삶은 고립이 아닌 연결로 이어져야 합니다. 동호회, 지역 모임,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퇴직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낯선 경험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후의 삶은 단순한 생존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퇴직 후의 삶, 전문가가 말하는 성공적인 전환의 조건. 퇴직은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안정적인 월급이 끊기고 매일 규칙적으로 출근하던 삶이 사라지는 순간이죠. 그런데 이 시점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퇴직 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 후의 삶을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 후의 시간, 계획이 없다면 불안만 남는다. 퇴직 후 가장 흔히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정해준 스케줄이 사라지니 하루 종일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지는 거죠. 이 막막함은 시간이 지나면 무기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만난 한 사례를 이야기해 볼게요. 30년간 대기업에서 일했던 김상철 씨가 겪는 퇴직 후 매일 TV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를 만끽하는 것 같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점점 우울감이 밀려왔죠.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내가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김 씨는 가족의 권유로 지역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며 하루를 채우다 보니 우울감도 줄어들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되었죠. 전문가 팁. 퇴직 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미리 계획하세요. 취미활동, 봉사, 교육 프로그램, 운동 등 구체적인 일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면 불안과 공허함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2. 재정 문제, 잘못된 예상이 위기를 만든다. 퇴직 후의 재정 문제는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박영호 씨가 겪는 퇴직 후 자신의 연금과 퇴직금만 믿고 지출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자녀 결혼 비용이 겹치면서 한순간에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결국 박 씨는 늦은 나이에 다시 일을 찾아야 했고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면서 건강도 크게 악화됐죠. 미리 준비를 더 철저히 했더라면 이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텐데라며 그는 후회했습니다. 전문가 팁. 재정 계획은 현실적으로 짜야 합니다. 생활비를 미리 계산하기. 퇴직 후 매달 필요한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긴급 자금 마련,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비상금을 준비하세요. 소득원 확보. 퇴직 후에도 소규모 비즈니스나 취미를 통해 소득을 창출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3. 인간관계. 퇴직 후의 정신적 건강을 좌우한다. 퇴직 후 가장 크게 변하는 것 중 하나는 인간관계입니다. 직장에서의 관계가 단절되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기 쉽죠. 최미숙 씨가 겪는 퇴직 후 인간관계가 사라지면서 심한 외로움과 우울감을 겪었습니다. 가족들도 각자 바쁘다 보니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결국 그녀는 지역의 동호회에 가입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다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삶이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전문가 팁. 퇴직 후에도 적극적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세요. 동호회, 봉사활동, 동네 모임 등을 활용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세요. 예전 동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소소한 만남을 이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새로운 목표와 도전,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라. 퇴직 후에도 삶에 도전할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지 경제적인 이유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활발히 작동하며 노화도 늦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60대 남성은 퇴직 후 사진에 관심을 가지며 관련 강좌에 참여하고 작품을 출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감을 되찾고 뇌 건강까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전문가 팁.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작은 목표를 세우고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책 읽기, 언어 배우기, 새로운 운동 등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퇴직 후 삶은 당신의 준비에 달려 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한다면 공허함,
재정적 불안, 인간관계 단절 등 다양한 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 후의 삶을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시간 활용 매일 의미 있는 일정을 세우세요. 재정 준비 현실적인 계획과 비상금 마련은 필수입니다. 사회적 연결,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이어가세요. 지금 이 순간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준비된 퇴직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당신의 미래는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퇴직 공무원의 캠핑카 여행, 왜 1년도 못 버티고 포기했을까? 1. 서론 누구나 꿈꾸는 자유 그리고 막막한 현실. 은퇴를 앞두거나 막 은퇴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로망이 있습니다. 캠핑카 타고 전국 한 바퀴 돌면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말이죠. 한평생 출근 시간 맞춰 분주하게 지내다가 이제는 자유롭게 떠나고 싶다는 마음 누구나 품고 있는 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꿈이 현실이 되었다고 해서 항상 행복한 결말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행을 시작할 때는 분명 달콤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막상 겪어보니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길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공무원으로 정년까지 근무한 분들은 오랜 기간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해온 만큼 은퇴 후 무제한 자유라는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더 큰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세 가지 사례는 정년퇴직 후 캠핑카 여행이라는 낭만적인 계획이 왜 1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막을 내리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 사례들을 통해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캠핑카 여행 자체가 나쁜 선택은 아닐 겁니다. 다만 준비 과정과 실행 단계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2. 사례 1. 하루하루가 돈 먹는 하마네요. 예상보다 훨씬 큰 경제적 부담. 60세의 공무원 생활을 마친 어씨는 오랫동안 꿈꿔온 캠핑카를 구매했습니다. 퇴직하면 월급도 없고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동안 여행하고 싶었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겠다 싶었죠. 그가 생각했던 캠핑카 여행은 어디든 차를 몰고 가서 하룻밤 보내고 새로운 풍경을 만나면 다시 떠나는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신나고 즐거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돈 문제가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기름값, 캠핑카가 크다 보니 연비가 생각보다 나빴습니다. 장거리 운행을 몇 번만 해도 주유비가 금세 30만원, 40만원씩 올라가니 부담스러웠죠. 캠핑장 이용료 처음에는 무료 캠핑장을 찾아다니려고 했지만 화장실이나 전기 문제가 걸려서 결국 유료 캠핑장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또 씻을 곳이 마땅치 않을 때는 찜질방이나 숙소를 이용해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잡비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식비 및 기타 생활비 캠핑카에서 밥을 해먹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외식이나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면 지출이 훅훅 느는 건 순식간이죠. 결국 어씨는 약 8개월 만에 캠핑카를 팔아버렸습니다. 여유 자금이 꽤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산보다 훨씬 빨리 줄더라고요. 월 연금만 가지고는 역부족이었고 오히려 정착 생활 때보다 지출이 더 많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해외여행 몇 번 다녀오는 게 더 경제적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훈. 은퇴 후 생활은 특히 캠핑카 여행처럼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 지출이 예측 불가능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금융적인 문제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듯 매우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3. 사례 이 부부끼리 둘이 있으면 더 가깝게 지낼 줄 알았죠. 부부 갈등. B씨 63세는 배우자와 함께 캠핑카 여행을 떠났습니다. 결혼 생활 30년이 넘었으니 부부 사이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여행을 하면서 부부 갈등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공간의 문제. 캠핑카는 한정된 공간에서 24시간을 함께 지내야 합니다. 서로의 사소한 생활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니 작은 일도 크게 부딪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구는 청소에 민감한데 누구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든지요. 여행 스타일의 문제. 남편은 관광지에서 사진 찍고 먹거리 탐방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반면 아내는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고 한적한 곳에서 자연을 즐기길 원했죠. 어느 쪽에 맞춰야 하느냐부터 이미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의사소통의 문제. 퇴직 전에는 바쁘게 일하고 집에서는 적당히 휴식을 취하는 패턴이었기 때문에 말이 안 맞아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캠핑카에서는 매 순간 함께 있다 보니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결국 사소한 의견 차이가 큰 싸움으로 번지기 일쑤였습니다. 서로 더 친해질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좁은 공간에서 계속 부딪히니까 이전에는 몰랐던 갈등이 계속 터져 나왔죠. 1년도 못 버티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교훈. 은퇴 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좋지만 함께 보낸 시간 행복이라는 공식은 무조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각각 원하는 삶의 방식, 여행 스타일, 생활 습관을 미리 충분히 공유하고 조율해야 더 행복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4. 사례 3 계속 떠돌다 보니 외로워요. 관계와 소속감의 결핍. CC 65세는 평소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퇴직하면 혼자만의 캠핑카 여행을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죠. 처음에는 정말 달콤했답니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가고 싶은 곳으로 그냥 떠나면 되니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았죠. 그런데 6개월쯤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상이 늘 낯선 곳이다 보니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환경이 외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매일 보던 동네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가 그리워지더라고요. 연결고리 단절 정해진 직장이나 모임이 없다 보니 누군가와 친밀하게 교류할 기회가 훨씬 줄었습니다. 일관성 있는 취미나 활동의 부재 여행이 즐겁긴 해도 매일 풍경만 보고 다닌다고 해서 삶이 충만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정착 생활이 아니다 보니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죠. 혹시라도 몸이 편치 않아지거나 갑자기 가족에게 도움이 필요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CC는 캠핑카 여행을 멈추고 지역의 취미 동호회에 가입해 사람들과 함께할 기회를 찾아봤습니다. 캠핑카 여행이 근사하긴 했지만 내게 필요한 건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매일 낯선 곳에서 머무르다 보니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교훈. 은퇴 후에는 소속감과 교류가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좋지만 전적으로 혼자만 지내는 시간은 외로움과 불안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 은퇴 후 캠핑카 여행을 꿈꾼다면 체크리스트. 재정 계산을 철저히 하기. 기름값, 차량 유지비, 캠핑장 이용료, 식비 등 현실적인 비용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건강보험, 세금 등의 기본 지출도 은퇴 후 달라질 수 있으니 고려해보세요. 배우자 또는 동반자와의 목표 일치. 여행 스타일, 생활 패턴, 식습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대화해보세요. 그냥 부딪혀보면 되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막상 부딪혔을 때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심리적 안정 고려. 혼자 여행을 하면 자유롭지만 오래 지속되면 외로움이나 불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착 생활과 여행을 번갈아 하는 방법, 혹은 일정 기간만 여행하고 다시 돌아올 계획 등을 세워보세요. 관계와 취미생활 준비. 은퇴 후에는 기존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새로운 취미나 동호회, 봉사활동 등으로 사람들과 연결되는 창구를 미리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건강 상태 점검. 은퇴 후에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캠핑카 여행은 의외로 몸에 무리가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장기 여행을 떠나기 전 반드시 건강검진과 적절한 운동 습관을 들이세요. 6. 마무리. 당신의 진짜 은퇴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인가? 퇴직하면 캠핑카 타고 떠나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로망은 누구에게나 매력적이죠. 물론 잘만 준비된다면 그 꿈을 실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리고 그 삶이 진정으로 나에게 맞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캠핑카 여행이 최고의 선택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겐 오히려 새로운 갈등과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예컨대 한 달 정도 단기 렌트로 먼저 체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함께할 사람 배우자, 가족, 친구과 충분히 논의해보고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해보자. 나만의 소속감과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자. 여차하면 돌아갈 집이 있는지 혹은 지역 커뮤니티나 가족 모임과 어떻게 연결될지 고민해보자.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은 반드시 필요하다. 낭만만으로 떠나는 여행은 금세 시들해지기 쉽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인생 2막이라고들 하죠. 2막은 1막과는 또 다른 리허설 없는 부대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길 수도 혹은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지요. 이 소중한 시간을 진짜 내 삶에 의미 있는 방향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섣부른 환상에 휩쓸리기보다는 현실적인 준비가 따라줘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3사례는 단순히 캠핑카 여행 자체가 무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품은 은퇴 후 로망이 있다면 그 로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꼼꼼한 점검과 계획이 필수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뿐이죠. 여러분은 어떤 은퇴 후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시나요? 혹시 캠핑카 여행을 꿈꾸고 계신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은 남들이 좋다는 것을 따라가는 대신 나와 내 가족, 내 동반자에게 맞는 길을 찾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은퇴 후에도 본인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충족하며 풍요롭게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내가 백수가 될 줄이야. 서론 퇴직 후 누구도 준비되지 않았다. 이제는 좀 쉬어야지. 퇴직 전엔 그렇게 생각했다. 아침마다 정신없이 출근하고 목표 실적에 쫓기며 사는 게 힘들었다. 은퇴하면 여유롭게 여행도 가고 책도 읽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줄 알았다. 그런데 딱 한 달 만에 생각이 달라졌다. 평일 오전 10씩 거리를 걸어보면 알 수 있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과 달리 은퇴한 나는 목적지도 없이 떠돌고 있다. 한때 지점장님이라 불리던 나는 이제 할 일 없는 사람이 되었다. 매일 집에서 TV만 보거나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스스로 무기력해지는 기분이었다. 이게 내가 꿈꾸던 은퇴 생활인가? 퇴직 후 한 달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다. 하지만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나처럼 준비 없이 은퇴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 중 일부는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일부는 심리적으로 무너져 있었다. 심지어 은퇴 후 우울증을 겪거나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하지만 이 시작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무너진다. 1. 은퇴 후 무너진 동료들 그리고 나의 선택. 퇴직 후 인생이 크게 흔들린 사례를 3가지 소개하려 한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일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곧 당신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 은퇴는 모두에게 찾아오니까. 첫 번째 이야기 56세 대기업 부장 백수가 되다.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이었다. 회식 때마다 퇴직하면 바닷가 근처에서 여유롭게 살 거야 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퇴직 후 3개월 만에 연락이 왔다. 집에만 있으려니 미쳐버릴 것 같아. 처음엔 자유로운 삶이 좋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그를 덮쳤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었고 사람을 만날 일도 없었다. 부부싸움은 늘었고 점점 우울해졌다. 결국 그는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일을 하면서 삶의 균형을 되찾았다. 내가 택배를 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이렇게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내 정신이 먼저 무너질 것 같았어. 두 번째 이야기 60세 보험 영업왕 퇴직 후 후회하다. B씨는 보험 영업에서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고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누구보다 성실했다. 덕분에 퇴직할 때 퇴직금도 넉넉했고 노후 자금도 충분했다. 하지만 퇴직 후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돈은 있는데 할 일이 없어. 그는 매일 골프를 치고 맛집을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무료함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직접 작은 법인을 세워 후배들에게 보험 컨설팅을 해주는 일을 했다.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 세 번째 이야기 58세 퇴직 후 경제적 위기에 빠진 CC. CC는 58세에 퇴직했다. 퇴직금을 받았고 국민연금이 나오기까지 몇 년이 남았지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문제는 예상보다 생활비가 훨씬 많이 들었다는 점이었다. 집에 있으니 전기세, 식비, 각종 관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매달 고정 지출이 300만 원이 넘었고 퇴직금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결국 그는 1년 만에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58세에게 일자리는 많지 않았다. 이 나이에 월급 200만 원짜리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 줄이야. 결국 그는 생계를 위해 마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텼다. 그는 말한다. 퇴직 전에 철저히 계산해보고 최소한 10년은 버틸 수 있는 계획을 세웠어야 했어. 은퇴 후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심리적 준비가 없으면 은퇴 후 우울증에 빠진다. 돈이 있어도 할 일이 없으면 무의미한 삶이 된다.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위해 다시 일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반드시 할 일을 만들어라. 은퇴 후에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작은 사업을 하거나 취미를 직업으로 만들거나 봉사활동이라도 해야 한다. 아무것도 안 하면 무기력해질 뿐이다. 둘째, 돈 관리를 철저히 하라. 퇴직 후 생활비를 세세하게 따져보고 최소 10년은 버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예산을 짜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필수다. 퇴직금을 흥청망청 쓰면 몇 년 안에 바닥난다. 셋째, 건강을 지켜라.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몸이 아프면 병원비로 돈이 새어나가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한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관리가 필수다. 3.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퇴직 후 한 달 만에 깨달은 것이 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은퇴 후에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퇴직 후 백수가 아니라 퇴직 후 파산이 될 수도 있다. 이제는 좀 쉬어야지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 은퇴 후에도 목표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할 수 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4. 은퇴 후 삶을 완벽하게 설계하는 세 가지 핵심 전략. 이제 은퇴 후 백수가 되는 현실을 봤다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을지 살펴볼 차례다. 은퇴 후에도 무기력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며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소개한다. 첫 번째 전략, 내 일마이 워크를 만들어라. 퇴직 후에도 일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 꼭 돈을 버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 핵심은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퇴직 후에도 활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 자신만의 작은 비즈니스를 한다. 퇴직 후 부동산 중개업, 카페 창업, 온라인 강의, 유튜브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보람을 느낀다. 사회활동을 지속한다. 봉사활동, 취미 동호회, 지역 사회활동 등을 통해 타인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없는 은퇴자는 빠르게 우울해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성을 활용한 강의나 컨설팅 직장 생활 동안 쌓은 경험을 살려 퇴직 후에도 강사나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다. 퇴직 전부터 준비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사례, 58세 퇴직 후 컨설턴트로 변신한 K씨. K씨는 보험사 지점장으로 30년간 근무했다. 퇴직 후 처음 몇 개월간 무기력함을 느끼다가 후배들을 위한 보험 세일즈 컨설팅을 시작했다. 그는 말했다. 돈도 벌지만 후배들이 내 경험을 듣고 성장하는 걸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 그냥 쉬기만 했다면 난 벌써 우울증에 빠졌을 거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도 사회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준비하는 것이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한다. 두 번째 전략, 은퇴 후 재정 설계를 철저히 하라. 은퇴 후 파산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퇴직금을 받은 후 한동안 소비가 늘어난다. 막연한 희망으로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한다.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든다는 걸 나중에야 깨닫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퇴직 후 돈을 오래 유지하는 3가지 방법. 퇴직 후 첫 3년은 절약 생활을 기본으로 하라. 퇴직 후 처음 몇 년이 가장 위험한 시기다. 지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연금과 투자 수익을 고려한 평생 월급 시스템을 만들어라.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배당주 투자, 임대소득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절대 퇴직금을 함부로 쓰지 마라. 퇴직금은 노후 생존을 위한 마지막 자산이다. 창업이나 고위험 투자에 모든 돈을 쏟아붓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사례 퇴직금 3억을 3년 만에 날린 55세 C씨. C씨는 퇴직 후 3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여행과 고급 소비를 즐기다 보니 3년 만에 남은 돈이 거의 없어졌다. 결국 그는 58세에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원하는 직업을 찾기가 어려웠다. 퇴직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기만 했어도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거다. 결국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오래 유지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3번째 전략,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돈 걱정만 하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건강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제대로 쓸 수 없다. 50대 후반부터 빠르게 진행되는 신체 변화.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든다. 근감소증.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만성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생활 패턴이 불규칙해지면서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이 증가한다. 사례 60세 은퇴 후 건강을 잃은 B씨. B씨는 퇴직 후 한동안 집에서 TV만 보며 생활했다. 처음에는 편안했지만 점점 허리와 무릎이 아파지고 살이 찌면서 혈압과 당뇨 수치가 올라갔다.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는 운동 부족이 원인이라고 했다. 회사 다닐 땐 몰랐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몸이 급격히 망가지는 걸 느꼈어. 건강을 유지하는 3가지 핵심 원칙. 운동을 생활화하라.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거나 근력 운동을 해야 한다. 식습관을 바르게 유지하라. 가공식품, 당분이 많은 음식, 고염식은 피하고 자연식 위주로 먹어야 한다.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라.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 5. 결론, 은퇴 후 10년이 인생을 결정한다. 은퇴 후 10년이 가장 중요하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 은퇴 후에도 할 일이 있는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했는가? 건강을 유지하며 생활하고 있는가? 이 3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은퇴 후 삶은 백수의 삶이 된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은퇴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으면 절망이 될 수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계획하고 내 인생의 2번째 전성기를 만들어 보자. 당신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지금부터 준비하라. 당신의 미래는 오늘부터 시작된다. 66세 명문대 교수, 은퇴 후 눈물의 고백.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은퇴라는 건 50대나 60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인생 과제잖아요. 그런데 대개는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준비 없이 그 시기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리는 말 중 하나가 조금만 더 준비를 했더라면 좋았을 거리죠.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66세에 은퇴한 어느 명문대 교수님의 사례에서 시작돼요.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학계에서 인정받아 오신 분이죠. 그런데 정작 은퇴 후에는 굉장히 큰 후회와 공허함에 빠지고 말았다고 해요.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좀 더 제대로 준비했을 텐데라는 말이 절실하게 들릴 만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실 이런 일이 교수님 한 분에게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직종이든 나이와 상관없이 충분한 준비와 마음가짐 없이 은퇴를 맞이하면 크고 작은 후회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주변을 둘러보면 비슷한 예가 너무나 많고
간혹 그분들의 경험담을 듣다 보면 마음이 짠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 전후에 꼭 생각해 봐야 할 점과 실제로 은퇴 준비를 잘했거나 못해서 겪게 된 3가지 사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 은퇴 후 삶을 조금 더 건강하고 즐겁게 만들 수 있는 팁을 얻어가면 좋겠습니다. 1. 은퇴 후 뒤늦게 찾은 빈자리의 무게. 먼저 이 66세 명문대 교수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볼게요. 평생을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 논문을 쓰고 학회 발표를 하며 지냈대요. 매일 쏟아지는 일들과 끊임없는 자기계발의 압박 속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 정작 내가 은퇴하면 무엇을 할까? 라는 생각은 별로 못 해봤다고 해요. 그러다 정년퇴임 날이 가까워지니까 은근히 마음이 붕 뜨더래요. 한편으로는 그래, 이제 푹 쉬어도 되겠지 하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교수로서 갖고 있던 지위와 역할이 사라진다는 사실이 막상 닥치고 보니 좀 무섭기도 했던 거예요. 문제는 실제 은퇴 후에 찾아온 빈자리의 무게였어요. 매일 가던 연구실, 매주 만나던 동료 교수들, 정신없이 달리던 학기 일정이 사라지니 하루아침에 삶의 리듬이 무너진 거죠. 더 이상 강의 스케줄이 없고 명확한 목표나 해야 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사회에서 더는 필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울감이 엄습했다고 해요. 이 교수님이 후회하는 건 사실 경제적 준비도 있지만 더욱 크게는 정서적, 심리적 준비를 해두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해요. 은퇴 후 갑자기 몰려오는 외로움과 박탈감을 달래줄 만한 취미나 새로운 활동을 미리 구축하지 못했고 일 외에 즐길 만한 가치 있는 무언가를 키워놓지 못했으니 하루하루가 허무하다는 겁니다. 교훈. 은퇴가 단순히 일 안 하는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역할을 만드는 시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재정 문제도 중요하지만 은퇴 후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가치와 재미를 찾을 것인가? 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2. 사례 1. 경제적 준비 없이 은퇴한 58세 소상공인. 나는 사장이니까 퇴직금이나 정년 같은 거 신경 쓸 필요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던 어씨가 있었어요. 나이는 58세였는데 오랫동안 해오던 장사도 슬슬 힘들어졌고 개인 사정까지 겹치면서 가게 문을 닫게 되었죠. 사실 그는 그동안 가게가 내 전부라며 일에 올인해온 분이었어요. 정작 사업이 잘 될 때나 힘들 때나 노후 자금 마련이나 다른 대안 마련에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가게를 정리하고 나니 가진 저축은 얼마 없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주위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자리를 찾아봐도 체력이 딸리고 나이는 많으니 고용주는 선뜻 손 내밀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렇다고 하던 가게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적자가 심해 견딜 수가 없었고 무작정 대출을 늘리기에는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결국 어씨는 은퇴가 아닌 은퇴를 당해버렸다고 볼 수 있어요. 문제점 경제적 준비 부족, 대체 가능한 수입원 부재. 배울 점 어떻게든 사라지겠지라는 막연한 낙관보다 현실적인 재무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줘요. 어씨가 뒤늦게 깨달은 건 결국 자영업이라 하더라도 미래 준비가 필수라는 거였어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보험, 적금 등 다방면으로 안정장치를 마련해둬야 한다는 거죠. 또 언젠가 내 업을 그만둘 때를 대비해 다른 취업 혹은 소득 창출 방법을 미리 탐색해두는 것의 중요성도 절실하게 느꼈다고 해요. 3. 사례 2. 은퇴 후 봉사활동으로 제2의 인생을 사는 62세 전직 간호사. 두 번째 사례는 긍정적인 예예요. 62세인 B씨는 병원 간호사로 30년 이상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놀랍게도 은퇴 후에 더 바쁘다고 해요. 왜냐하면 평소부터 관심 있었던 봉사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이죠. B씨는 현역 시절부터 다문화 가족이나 독거노인을 위한 건강상담 봉사, 위기 가정 아동을 위한 건강교육 같은 데 꾸준히 참여했어요. 은퇴가 가까워질 무렵부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봉사를 배워나가기 시작했고 은퇴 후에는 아예 시간을 넉넉히 활용해 여러 가지 지역 사회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대요. 봉사라고 하면 남을 도우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분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내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가장 큰 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
오랜 시간 간호 현장에서 익힌 기술과 경험을 지역사회에 소외된 분들에게 나눠주니까 본인도 아직 쓸모가 있다는 자존감을 크게 느끼게 되는 거죠. 핵심 포인트: 은퇴 전에 나의 직업적 역량과 관심사를 다시 살펴보고 은퇴 후에 어떻게 새로운 기여를 할 것인가를 미리 계획했다는 것. 장점: 시간적 여유를 활용해 꾸준히 봉사활동에 나서므로 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음. 또한 본인 스스로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음. B씨는 처음엔 내가 과연 은퇴 후에도 사람들을 돌볼 수 있을까? 체력이 버텨줄까? 걱정을 했는데 되레 규칙적인 봉사활동 일정 덕분에 건강해졌다고 해요. 게다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매일매일이 즐거워졌다고 합니다. 4. 사례 3. 은퇴 후 자녀와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한 60대 엔지니어. 세 번째 사례는 가족 관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60대 초반인 C씨는 대기업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비교적 일찍 명예퇴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집에만 있다 보니 부인과 자녀들이랑 자주 부딪히게 되었다고 해요.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생활 패턴 차이였죠. C씨는 출근하던 시절과 달리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가족들의 일상 리듬을 건드리는 일이 많아진 거예요. 집안일에 본격적으로 참여해보려 해도 서툴고 잔소리는 늘어나고 예전 회사에서 하던 것처럼 지시하는 습관이 아직 몸에 배어 있다 보니 자녀들도 꽤 부담을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 대화 한번 할 때마다 마찰이 생겼고 심지어 자녀들이 주말이면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밖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해요. 하지만 C씨는 운 좋게도 회사 재직 시절부터 사내복지를 통해 은퇴 후 가족관계 관련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고 이를 떠올려서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과 주말마다 가족회의를 열고 서로 원하는 것과 불편함을 솔직히 나누기 시작했죠. 그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자녀들도 아빠가 회사에서 퇴직하고 생긴 상실감과 외로움을 이해하게 됐고 C씨도 자녀들의 독립성을 존중해주는 법을 배우면서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문제점: 은퇴 후 갑작스럽게 생긴 가족 간의 갈등. 해결: 적극적인 소통과 교육가족 상담, 은퇴 후 가족관계 특강 등을 통해 문제인식 실천.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직장과 사회생활에만 익숙해 있다 보면 가정 안에서의 내 역할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가족들에게 이제 내가 집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니 더 화목해지겠지라고 막연히 기대하기보다 구체적으로 내 생활 패턴을 어떻게 조율하고 가족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를 미리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점이죠. 5. 은퇴 후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팁. 위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은퇴 준비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재무적 준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활용 가능한 연금 제도를 충분히 점검하기. 저축, 투자, 보험 등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라면 더욱 꼼꼼히 노후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함. 정서적 심리적 준비. 직업적 정체성을 내려놓거나 전환하는 과정에서 겪을 상실감을 미리 인지하기. 1회에 무엇으로 나를 표현하고 즐길 것인지에 대한 취미나 활동을 발굴해 놓기. 심리 상담이나 관련 강좌, 모임 등을 통해 미리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됨. 사회적 관계 유지. 은퇴 후에 갑자기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평소부터 직장 밖의 커뮤니티나 동호회, 봉사단체 등에 참여하기. 기존 직장 동료나 지인들과의 교류도 지속해서 유지하기. 가족 관계 재정립. 가족과 충분한 대화로 서로의 바뀐 생활 패턴과 감정을 공유하기.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독립성과 개인 생활을 존중하면서도 건강하게 소통하려고 노력하기. 배우자와의 시간을 늘리는 한편 서로에게 필요한 개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주기. 평생학습과 자기개발. 새롭게 배우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도하기. 문화센터, 온라인 강의, 취미반 등. 은퇴 후에도 학습자로 남아있으면 뇌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줌. 6. 맺은 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이 아닌 지금부터라도. 사실 66세 명문대 교수님의 한탄 섞인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은퇴 후에 할 수도 있는 말이에요.
누구나 지나고 나면 후회가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아직 은퇴 전이라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 그리고 이미 은퇴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바꿔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늦었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문은 열려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사례처럼 누군가는 소득이 끊겨 힘들어하지만 그 와중에도 새로운 수입원을 찾거나 사회적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누군가는 은퇴 후 더 큰 보람을 느끼며 제2의 인생을 살기도 하고 가족과의 갈등을 소통으로 풀어나가며 이전보다 더 단단해진 관계를 만들어가기도 하죠. 여러분 혹시라도 은퇴가 두렵다면 또는 이미 은퇴 후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 서 있는 나 자신을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꾸준히 고민하고 실천하는 태도 같아요.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땐 더 꼼꼼히 준비했을 텐데라는 후회 대신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보자, 해보자 라는 결심이 더 건강한 은퇴 후 삶을 만들어 줄 거예요. 앞으로도 은퇴 관련 유익한 정보와 공감 스토리, 현실적인 팁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의미 있고 활기찬 은퇴 생활,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